네. 오늘 뭔가 목이 건조한 게 중간에 아마 잔기침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좀 양해를 구할게요. 예, 아무튼 행정실험사업부스단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런 분류를 자체를 싫어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이런 직접적인 강제 수단인데 행정 강제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여기 집행, 민사소송을 같이 민사소송의 연장으로 봐셔야 될 거라서 혹시 이걸 출력하셨다고 하면 행정 강제 옆에다가는 이건 민사소송과 같이 볼 것 적어두시고 간접적인 강제 수단으로 행정 제재는 옆에다가 형사소송이랑 같이 볼 거예요. 뭐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다 개별적인 내용들을 좀 보긴 봐야겠지만 주로 행정 제재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다라는 점이어서 오늘은 요 순서대로 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오늘 집행,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엔포스먼트라고 되어 있는 집행에 관련된 민사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행정법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대집행입니다. 오늘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양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신해주고 비용 증서하는 것이다. 행정대집법 제2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거는 민법 시간에 주로 민법에서 채권법 채권 총론 시간에 배우는 개념이거든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민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말이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대체가 가능하다니까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적인 거니까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신해주고 그러니까 대신해주는 게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대체적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의무라는 거는 이것도 좀 말이 일본식 표현이어서 좀 어렵긴 한데 자기 의무의 반대말은 부자기 의무. 자기 의무는 해야 될 의무고 부자기 의무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 이거는 되게 형법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되는 개념이긴 하죠. 형법에서 부자기범이라든지 뭐 자기범 이러는데 우리가 아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범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형태의 범죄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작위 의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행정 대집행이 문제되는 것들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것이. 요건은 군법상 의무가 불이행돼야 되는데 그 의무의 성질 자체가 대체적 자기 의무다.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사실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보통 나눠놓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1번,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집행 자체가 사실은 민사소송에 어떻게 보면 예외가 되는 거잖아요. 이 FM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국가도 한번 소송을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은 급하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니까 3번, 4번 요건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요 대체적 자기의무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있어야 되고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비대체적 자기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 부작위 의무 자체도 사실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보고 야 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대체적 자기 의무 말은 알겠는데 무슨 경우냐라고 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철거. 철거는 내가 대신 철거할 수도 내가 아니죠. 내가 대신이 아니죠. 내가 철거할 수도 있지만 남이 대신 철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주로 행정 대집행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철거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공법상 의무 불이행 이 말씀 의무 자체가 어떻게 발생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의무는 공법상 의무는 법률에 근거해야죠.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이 행정 대집행에서는 그냥 이 의무가 법률에 의한 거 외에 한 번 더 명령을 하라는 그래서 그에 따른 의무가 발생시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법률에 의한 거는 부족하고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인천공항에 노점을 깔고서 잠깐 좌판을 깔고 있다고 쳤을 때 당연히 뭐 공항시설법이든 어디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 공공이 이용되는 장소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일단 그런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뭐 페널티는 그대로 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행정 대집행은 직접적으로 와서 "아이 거기 아저씨 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빨리 지금 치우고 가세요."라고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시켜야 된다. 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법률에 따라서 내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뭐 공공의 장소, 지하철 내부라든지 뭐 어디 인천공항이 대합실이라든지, 대합실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그 사람들 있는 공간에서 뭘 허가받지 않고 뭔가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의무였던 거잖아요. 그럼 법률에 따른 의무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건 그거대로 어떻게 다른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 플러스 이걸 지금 없애버리고 싶으면 당장 거기를 좀 치우고 싶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가가지고 누군가 얘기한다는 거죠. "아저씨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빨리 지금 5분 내로 빨리 이거 치우시라고." 얘기를 하면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의무하지 그에 따른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그 자판 치우는 거 나도 할 수 있잖아. 대신 내가 그냥 밀어버리면 되니까 "빨리 청소 아줌마 불러가지고 이거 그냥 빨리 청소해버려라." 시키면 되잖아요. 예.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내용 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에 봤던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뭐 당연히 모든 의무는 법률로 나오긴 나오는데 특히 구체적인 어떤 이 명령을 통해서 확정시키는 걸 좀 요구하더라, 요건에서. 말씀드리려고 이제 앞에 이제 얘기를 좀 전제했던 겁니다.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 요건도 요건인데 절차가 중요하겠죠. 절차는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또 뭐 개통, 실비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문자를 따기도 하는데요. 말이 또 어렵죠. 계고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계고. 계고, 통지가 사실 다 같은 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표현 자체가 계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고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라. 실행하는 게 지금 뭐냐면 가서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 자판하시는 거 아까 제가 치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 안 하셨네요. 예, 지금 저희 진짜 치우고 할 겁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계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이거 지금 3시 정각부터 한 5분 내로 이거 할 겁니다라고 해서 예, 곧 있을 실행에 대한 내용들을 통지하고, 그 통지랑 계고가 사실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와서 그냥 빨리 불러서 치울 거 아니에요. 치우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그 아주머니도 불러서, 아니면 거기 일하는 아저씨도 불러서 이게 했던 그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을 너가 부담 전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인데 사실 실행을 중심으로 앞에 통지가 사실 2번 있는 거죠. 통지가 2번 있고,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사후적으로 돈을 걷는 이런 형태로 3번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2개, 뒤에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계고라는 표현을 쓰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행정대집행법을 보시면 법률에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물론 여기 보면 법문헌상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까는 법률 플러스 한 번 더 명령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판례로 만나게 되는 사건들은 명령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든요. 특히 이 법률에 의해서 명령되는 경우가 아까처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는 하지 않으면 되는 거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래서 해버린 거게 되는 거니까 철거해야 될 의무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하는 거라서, 물론 법률에서 다이렉트로 뭔가를 해야 될 의무를 규정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우가 저희가 찾아보기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법률에서 뭔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시켜가지고, 여기서의 명령은 행정처분에서 명령으로서 구체적인 법 집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키면 그거를 이제 이행하지 않느냐의 경우에 할 수 있다. 대집행 절차를 보시면 문서로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해서 그냥까지 이행되지 않느냐 할 때는 3시까지 안 하시면 대집행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계고 알려야 되는 거죠. 계고라는 표현이지만 가운데 가로치고 통지라고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표현이 법문원이 계고라고 돼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 말이. 그 다음에 이제 계고를 바꾸도 안 했다? 라고 하면 진짜 할 거예요. 누가 진짜 뭐 와서 뭐 할 건지 내용들, 집행 책임자의 성명과 비용 계산 견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통지를 하라. 집행 영장으로서 하는 이 내용들을 그냥 진짜 저 이거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바로 와가지고 사망도 있긴 하지만 사망은 좀 넘어가진다고. 그 다음에 와서 직접 이 실력적으로 이게 없애버릴 거야. 처형을 시킨 다음에 비용을 부담시킨다. 그래서
계고 통지가 법문원상 좀 다르게 적혀요. 계고하고 그다음에 통지한다는 건데 요 계고도 사실은 통지에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세부내면 계통 실비를 나눠 보시면 결국 이것도 다 계고 통지는 통지니까 통지는 좀 중요한 통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통지 자체가 무슨 어떤 명령이나 처분의 성격을 걷는 건 아니긴 한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 대집행 절차에서의 계고 통지는 이 자체도 하나의 처분이 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그 실행은 직접적으로 그냥 철거해버리는 거죠. 내가 나든 타인은 가서 쓸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행 그냥 치워버린 건 건데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따지고 보면 행정 대집행에 의한 절차 계고 통지 실행 자체가 뭐 결국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든 뭐 권력적 사실행위든 다 처벌성이 있는 거니까 네, 개통실은 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용 징수도 사실은 비용 납부 명령을 하면 납부 부지를 징수하는 경우가 하거든요. 납부 명령도 비용 징수에서 비용 납부를 하라는 명령도 사실은 이 자체는 또 명령은 이제 쳐버리는 것이니까 개통실비 4개 다 공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기 가로치고 들어간 내용들은 좀 약간 여기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모드로 나가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계고를 여러 번 했다. 계고를 여러 번 했다고 하면 그 중에 진짜라기보다 이제 어느 게 소송의 대상이냐라고 첫 번째 계고가 제일 진짜라고 보거든요. 제일 진짜 찐이고 두 번째 계고는 그냥 그냥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여튼 말장난이긴 한데 첫 번째 처음 하는 계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 이 쟁송견 도가세 불가의 화자의 승계는 좀 뒤에 있다 보기로 하고요. 하나의 계고장으로 의무부까지 가능하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대집행 절차는 개국 개통실비인데 개통실비에 전제된 개념으로 지금 공법상 의무 불이행, 대체적 자기 임무 요게 있다야 하는 1번, 2번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절차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체적 자기 임무, 공법상 국무의례의 전제가 되는 이 대체적 자기 임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도 직접 가능하지만 명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면서 요 명령이랑 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여기 맨 끝에 보시는 이 빨간색 명령이랑 3조 1항에 있는 계고할 때 이 계고랑 합쳐서 명령과 계고를 합쳐서 혹시 하나의 문서로 가는 것도 가능하냐라고 하면 일단은 하나의 계고장은 이제 절차에 나가는 건데 그 전제된 의무부과까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이틀이 3주차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 이제 3주차의 소송 요건으로서 대상 적격 처분성인데 우리가 공이 다 지금 처분성 인정됐잖아요. 지금 보면 개통실비 다 처분성 인정되었으니까 처분성 자체는 뭐 문제가 없고 자 여기서 계고가 첫 번째 계고냐 아니면 두 번째 계고냐 했을 때 뭐 2021년 9월 1일자 계고가 있고 2021년 10월 1일자 계고가 있다 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 계고를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점인데 원고적 결고 뭐 이거 상대방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일반적인 틀인데 문제는 권리보호 이익이거든요. 권리보호 이익을 다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어서 예, 따져보면 요 표가 요거랑 같은데 요거 위주로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일단 대상적 경우는 다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계고 같은 경우 첫 번째 계고가 문제다. 권리보호익인데 문제는 실행이 완료되고 나면 과연 이거를 다툴 실익이 있냐는 거죠. 혹시 이게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이미 철거가 된 걸 되살릴 수 있는 거 심폐소생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90일이 도과한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왜냐면 이제 계속 각각 계고, 통보, 통지, 실행 이게 자체가 다 하나씩 개별 처분인데 혹시 계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미 90일 지나서 실행이 됐다고 하면 뭐 이 계고를 다툴 이 사유를 뒤에 가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하자의 승에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죠. 본안 판단에 가서는 항상 저희가 이제 어떤 법률 유보의 원칙이나 법률 우위의 원칙을 따지긴 하는데 뭐 행정 대집행이 법률에 근거가 없지 않는 이상 보통은 혹시 위반되는가 주로 비례 원칙 다른 수단은 없었는가인데 이게 사실 앞에 잘 보시면 요건에 있었습니다. 요건에 보충성이나 공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는 그러니까 보충 다른 것도 할 수 있었고
공유를 해야 하고 없는데 혹시 너무 성급하게 한 건 아닌가라는 걸 따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본안에 대해서 승패소를 위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이 행정 대집행이 이제 좀 오래 절차가 좀 오래 진행됐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 소송 관계보다 가집행에 준하는, 아니, 가집행이 아니죠. 가처분과 유사한 집행정지 신청 있잖아요. 집행정지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실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일단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굳이 다 이걸 가지고 다투기보다는, 사실 국가배상을 청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서 일단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더 이상 나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더 급하죠.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 항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고 난 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송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가처분, 민사 가처분 소송이면 본안 소송은 나중에 수임하게 되는 거고, 일단 가처분 사건만 수임하게 되는 건데, 행정에서 이 행정 대집행을 막기 위한, 어쨌든 아니면 집행정지 나오는 소송이라고 하면 요 메인 소송도 수임하고, 집행정지 사건도 또 수임하니까 사건이 두 개가 되는데 쟁점은 비슷하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두 배로 받을 수는 없고 1.5배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 대집행에 대한 구제 이유 내용들이 특히 중요한 게 이 집행정지랑 국가배상 내용이고, 특히 집행정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자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 다시 보시면 대체적 자기 의무가 발생될 때 보통 명령에 의해서, 법률에 직접 이 철거보다는 대체적 자기 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명령에 의해서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차, 계고, 통지, 실행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절차 내에서 계고, 통지, 실행 비용, 개통실비는 절차 내부의 절차고, 예, 밖에 있는 명령은 사실은 절차가 아니라 절차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 법적 효과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철거 명령이 있은 후에 90일이 지났습니다. 자,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철거 명령과 그 후에 대집행의 개고 처분은 별개 법적 효과를 보충을 한다. 그래서 개고 처분을 다투는데, 다투는 거에서 철거 명령에 관련된 하자를, 명령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 있는가? 없다. 왜냐면 이제 독립한 별개의 법적 효과고, 이게 무효 사유가 인정되기 쉽지 않으니까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쟁점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게 아니라 대집행 절차가 이제 계고, 통지, 실행 비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대집행에서 계고 처분이랑 통지, 영장 발부 통지 처분은, 뭐 통보 처분, 통지 처분은 결국 대집행이라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내부 절차잖아요. 내부 절차의 하나 단계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효는 당연히 승계되고, 취소사인 경우에도 어, 하자가 승계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된다고 하는 거니까, 잘 이거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는 제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곰곰이 따져보셔. 이게 지금 맞는지 따져보셔가지고, 철거 명령은 밖에 있고, 대집행 계고 통지에서, 계고 통지는 붙어 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승계가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행정 강제까지만 하고 제가 좀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올해 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는 친절하게 이렇게 행정 강제 종류로 해서 5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전통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죠. 보면 근데 이게 민사집행법의 냄새가 너무 민사집행의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여기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은 저희가 이미 봤잖아요. 대집행은 이미 봤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요거로 드린 건데,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밑에 있는 요 4개는 사실 지금 처음 보시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와닿지 않는데, 행정 대집행은 방금 전에 봤잖아요. 방금 전에 봤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 보통 어떻게 한다고, 명령을 따로 줘서 이거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가 개통실비로 나아간다면서요. 이거 반갑죠? 반가운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특징이, 이런 대체적 장애 의무, 그러니까 철거 의무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바로 밑에 있는 이행강제금은 이런 의무의 성격을 따질 필요가 없다. 모든 의무가 오케이가 된다. 그래서 해석 성질은 급반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의무니까 과연 대체적 자기 의무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된다.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모든 의무니까, 모든 의무니까 다 인정이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직접 강제도
마찬가지로 모든 의무가 오케이. 그렇죠? 이거는 좀 권력적 사실행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즉시강제라는 개념이에요. 즉시강제가 이거는 진짜 필요하면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은 의무를 천천히 하는 거죠. 의무를 발생시켜야지. 법률에 속식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명령을 통해서 의무가 나올 수 있구나. 그 의무의 속성은 뭘까? 즉시강제는 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바로 하라. 지금 바로 하라는 거야. 지금 필요하니까 바로 지금 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지금 빨리 하다. 급하게 필요하면 일단 하고 보자. 나중에 책임을 지더라도 그런 게 이제 즉시강제 개념이에요. 실제 가서는 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직접강제고 즉시강제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어떤 행정법 학자들이 이게 뭐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너무 자세히 들어가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있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징수인데 아까도 사실은 대지 집행하고 난 다음에 개통실비가 비용을 이제 부담시키는 거잖아요. 이 비용 부담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엔 돈을 가져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강제 징수는 금전 납부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강제 징수도 이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점이 있긴 하겠죠. 그래도 저희가 자세히 볼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독촉해서 압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 방법, 세 번째 있는 매각 방법, 도갑 매청에서 매각 방법에는 이렇게 이제 공매도 있지만 공매가 아니라 직접 그 공매 반대면 사매냐? 사매라기보다 이제 그 행정이 이제 임의적으로 사인에게 이제 보면 이제 그 넘기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변론을 하더라도 공매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매 자체도 처분이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좀 특이한 게 어쨌든 공매 처분 내에 통지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뭐 개통실비에서 개고 통지 이거 다 뭐 어떤 독립한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봤잖아요. 처분성 있다고 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요때 공매 통지는 크게 봐서는 공매 처분이라는 거에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이걸 다툴 수가 없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뭔가 이 의무를 나누는 거 뭔가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왔다가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뭐 즉시강제는 뭐 절차가 이렇게 자세히 또 안 나오잖아요. 뭔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행강제금도 사실은 민사집행법에 있는 내용이고 요 나머지 내용들도 다 비슷하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전제하지 않고 이것만 바로 딱 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행정법 시간에 민법이나 뭐 이런 것들 미사성법을 자세히 또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일단은 간결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행정 강제가 뭐 법률의 근거 대부분 있겠죠. 있는 것보다도 법률 유보보다도 사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비례 원칙 또는 이런 내용 우리가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적 아까도 보면 행정 대집행의 보충성 요건이 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어떤 내에 있는 것인지가 하나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은 그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있잖아. 행정 대집행 같은 경우에도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죠. 물론 그 절차가 독립해서 또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긴 하지만 개개의 이런 절차들이 준수되었는지 요 세 가지를 따져봐. 특히 이제 앞에 있는 근거보다도 법률 우위라든지 적법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강제 문제점은 왜 행정에만 이런 특권을 주느냐? 왜냐하면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맨 마지막 줄만 보시면 왜 행정에만 종국 판결과 민사집행 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해 주는가? 뭐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글쎄 하여튼 뭐 저는 이게 굳이 뭐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1교시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이것으로 일단 간결하게 행정 과제를 살펴본 것으로 하고 행정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 제일 중요하니까 행정 대집행만 좀 이해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